안녕하세요. 오늘 사계절 투자에서는 노자 도덕경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비움과 채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디지털 자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철학적인 배경까지 함께 파헤쳐 볼게요. 기대되시죠? 오늘 저희는 크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먼저 노자 도덕경의 그릇의 비움을 통해 무의 유용성과 철학적 통찰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 비움의 철학을 담아 탈중앙화와 전략적인 비움을 설계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 즉 유와 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반대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채움의 미학을 추구했는지, 그 채움의 한계와 복잡성 문제는 없는지 분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움의 미학과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본질 회귀와 단순함이 만드는 장기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노자 도덕경 제1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그릇이 비어있기에 쓸모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통찰이죠? 눈에 보이는 실체 너머, 즉 텅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그릇의 본질적인 쓰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 유용성인데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비어있음이 역설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진흙으로 만든 벽은 그저 수단일 뿐, 그 벽이 감싸고 있는 빈 공간이 바로 목적이자 실질적인 쓰임이 된다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무가 필요하다는 이 비움의 전략적 가치를 함께 느껴보세요. 노자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릇의 벽은 진흙으로 빚어진 형체, 즉 유로서 공간을 구획하고 지탱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진정한 목적과 쓰임은 바로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 즉 무에 있습니다. 물건을 담고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은 바로 이 비어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형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비어있는 여백이 없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조화를 이루고 유와 무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성된 존재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존재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채움을 위한 비움의 미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이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설 틈조차 없게 만들죠. 하지만 세 번째, 겸손하고 비어있는 마음, 즉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더 넓게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꽉 짜인 계획보다는 여유와 틈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샘솟는다는 점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 비움의 철학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놀랍도록 실용적인 관점으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레바퀴를 보세요. 바퀴살 30개가 아무리 많아도 가운데 바퀴통이 텅 비어 있어야만 축을 끼워 수레가 움직일 수 있죠. 비어 있음이 수레바퀴의 실제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벽과 지붕만 있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죠. 창문과 문, 즉 비어있는 통로가 있어야만 사람이 드나들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있음은 이로움을 만들고 없음은 쓸모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 도구일 뿐, 그 안에 비움이야말로 본질적인 쓸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비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과 사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그럼 이런 비움의 의미를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까요? 현대인들은 끝없이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는 욕구 속에서 우리는 이 비움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죠. 꽉 채워진 그릇이 더 이상 담지 못하듯 고정관념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운 지혜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노자는 우리에게 당신 내부의 공간을 비워두라고 조언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유능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겸손과 선입견 제거를 통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유와 틈이 만드는 창의성의 원천을 찾아 비움의 실천으로 진정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자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비움의 철학을 비트코인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보면 그 철학이 얼마나 잘 녹아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골드 같은 기존 디지털 화폐들의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가 서버나 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비어있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중앙 서버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정부의 압류와 통제를 무력화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국가 통제를 무력화했죠. 발행사도 대표자도 심지어 물리적인 서버조차 없는 비어있는 구조. 정부가 동결할 자산 자체가 없고 기소하거나 압류할 대상이 없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비움을 통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비움의 철학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첫째, 형태는 비어있지만 가치로 꽉 찬 그릇과 같아요. 실체는 없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는 본질적인 존재인 거죠. 둘째, 탄생부터 없음, 즉 물을 지향한 설계 덕분에 중앙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 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 비어있음이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이는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외부 공격과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적 비움입니다.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 통제 불가능하다는 역설적인 강점을 지니죠.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공간으로서의 자유는 누구나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범용성을 제공하며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가치를 선사합니다. 비트코인의 비움의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주체의 비움입니다. 비트코인에는 발행사 대표자, 중앙 서버가 모두 없어요. 기소하거나 압류할 대상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주체의 부재가 바로 최강의 방어 전략이 되는 거죠. 다음은 용도의 비움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기능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진 용도가 없는 빈 그릇과 같아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목적을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처럼 비어있음은 복잡한 기능 대신 견고한 탈중앙성과 보안성이라는 핵심만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정부의 동결과 통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고 누구나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범용성까지. 비어있음이 만들어낸 최대의 유연성과 생존력이 바로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인 셈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의 채움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의 비어있음을 오히려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빈 그릇을 채우려는 시도를 시작했죠. 그렇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앱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그릇 안에 미리 채워 넣으며 차별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된 거래를 실행하고 D앱을 구동하는 플랫폼으로서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설계를 선보였죠. 마치 물을 담는 컵, 밥을 담는 공기처럼 용도가 정해진 그릇이 된 겁니다. 범용성 대신 특수성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채워진 그릇, 즉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은 또 다른 한계와 복잡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시스템의 복잡화입니다. 특정 용도에 최적화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이는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어렵게 만들며 단순함이라는 강력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대가가 되었죠. 둘째, 복잡함은 곧 보안상의 허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해킹이나 잦은 버그 발생은 스마트 계약의 복잡성이 만든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복잡한 시스템은 중앙화된 관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탈중앙화 철학과의 충돌을 야기하며 관리 주체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을 채울수록 구조적인 한계와 규제, 기술적 제약에 부딪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습니다. 화려한 기능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최적화의 역설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채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마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단순해지자는 본질 회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복잡성을 인정하고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며 비트코인의 설계 철학을 재평가하고 단순함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게 된 결과입니다. 화려한 기능이 규제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복잡한 스마트 계약이 보안 취약점을 노출하며 심지어 기능 추가가 중앙화 압력을 낳는 최적화의 역설을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비트코인이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생존력을 보여주며 탈중앙성과 보안성의 견고함으로 장기적 가치를 증명하자 비탈릭은 기초적인 탈중앙성의 중요성, 복잡한 기능보다 단순한 본질,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의 장기적 가치라는 노자 철학의 현대적 실현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범용성을 지닙니다. 특정 용도를 강제하지 않는 열린 구조 덕분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을 제공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에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중앙 발행자도 대표자도 없고 정부가 동결하거나 압류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물리적 서버가 없는 분산 네트워크의 힘으로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독립성을 자랑합니다. 비트코인의 비어있음은 단순히 가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와 압박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즉 자유의 본질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강력한 생존력,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설계 철학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자 도덕경 제11장의 그릇의 비움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비트코인이라는 현대 기술을 통해 놀랍도록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비트코인은 중앙 발행자나 특정 용도 없이 텅 비어 있음으로써 어떤 통제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많은 기능으로 그릇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복잡성의 한계에 부딪혀 비트코인의 단순함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진정으로 유능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내부를 비워야 한다는 깊은 지혜가 바로 비트코인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가장 충만한 비트코인의 특별한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